스포츠 엑스파일의 총철입니다. 축구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8월 20일 새벽 4시에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원정 경기였습니다. 이 레스터 시티는 지난 시즌 2022년 2023 시즌에는 20개 팀 가운데 18위가 돼가지고 2부 리그 챔피언십 리그로 떨어졌다가 다시 챔피언십 리그에서 챔피언십 리그는 24개 팀이 있잖아요. 거기서 1위를 해가지고 다시 1부 리그 프리미어 리그로 올라온 팀인데, 이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결국은 1대1로 비기긴 했습니다만은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어, 그러니까 항상 손흥민 선수는 왼쪽 윙어가 사실은 자기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이제 케인 선수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면서 어떤 최전방 공격수로 했습니다만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제대로 이제 이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제대로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왼쪽 공격수로, 그다음에 최전방에는 솔랑케는 새로운 선수가 이제 영입이 된 선수가 섰고요. 그다음에 메디슨 존슨 이렇게 이제 됐는데, 결국은 전반은 이 토트넘이 주도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전반 29분에 패스해준 볼을 갖다 메디슨 선수가 또 받아가지고 크로스 해준 걸 갖다가 포로 선수가 머리로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전반은 토트넘이 경기의 주도권도 가지면서 1대0으로 전반은 앞섰습니다. 후반 들어서 결국은 주도권이 이 레스터 시티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후반 12분에 레스터 시티에 바디라는 선수가 동점골을 넣어서 결국은 1대1로 비겼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후반 추가 시간 2분까지 뛰었습니다만 결국은 1대1로 비겼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봤습니다만, 전반은 토트넘이 주도권을 가졌고 후반은 부상 선수가 있어 그런지 레스터 시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에 이 17개의 도움 10개를 기록해서 10시 클럽에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속해는 토트넘이 프리미어 리그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오는 토요일 8월 24일 밤 11시 토요일입니다. 에버턴과의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는 울버햄프턴의 황희찬 선수가 있잖아요.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할 때 0대1로 졌는데 8월 25일,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토요일 날 있고 그 다음날 일요일 밤 10시에 첼시와의 경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스포츠 매체인 기브미 스포츠가 우리나라 한국 역대 최고 선수 10명을 선정해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최초의 이 프로 선수로 해외에 나간 것은 차범근 선수입니다. 78년 방콕 아시아 경기 대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방콕 아시아 경기 대회 가서 해설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북한과 마지막 방콕 아시아 경기의 마지막 경기가 바로 축구 결승전이었습니다. 북한과 대결했는데 결국은 0대0으로 비기죠. 비기고 나서 차범근 선수가 우리나라 축구 선수 처음으로 분데스리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 선수로서는 최초의 이 프로 선수가 된 것은 이제 차범근 선수인데, 지금 해외 유럽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명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역시 손흥민 선수가 역시 1위네요. 그래서 1위가 손흥민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기브미 스포츠가 한국에서 아주 종전 사랑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슈퍼스타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18살에 독일 분데스리가로 시작하잖아요. 함부르크에서 시작합니다. 18살 때.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30일 필름과의 경기 때 성인 무대 첫 골을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함부르크에서 20골 넣고 그다음에 레버쿠젠으로 가죠. 그러니까 레버쿠젠 29골 넣고, 그러니까 분데스리가에서 49골 넣고 2015년
그 토트넘에서 3천만 유로 약 한 415억 정도 주고 결국은 손흥민 선수를 그 이적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이 토트넘에서 9년 동안 지난 시즌까지 9년 동안 금년이 이제 10년째가 됩니다만은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303경기 나와서 120골 그리고 리그컵이라든가 FA컵이라든가 유럽 축구연맹 컵 등 모두 42골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2015년 8월 28일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해서 408경기에 나와서 그 162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 49골. 그리고 국가대표로서는 2010년에 국가대표 돼가지고 월드컵에 이제 3번 출전했죠. 그리고 A매치에 127경기에 넣어서 48골을 넣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259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2019년에 이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버니와의 경기 때 그 72m를 13초에 7명의 수비 제치고 골을 넣잖아요. 환상적인 골이죠. 이것이 국제축구연맹이 1년에 딱 한 명을 선정하는 푸스카상을 받잖아요. 그때 경제효과가 2조 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한국 축구 선수로서 지금까지 역대 1위가 누구냐? 손흥민 선수. 당연한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거 보면은 손흥민 선수의 인지도라든가 호감도 때문에 경제 효과가 화장품 같은 소비재가 많이 팔려가지고 2,7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자동차 9,800대를 판 것 같았고 5년 동안 1조 3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도 큰 한 획을 그은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토트넘이 주장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손흥민 선수의 1위가 될 수밖에 없죠. 2위는 역시 차범근 선수예요. 차범근 선수가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는 127경기 A매치에 나와서 48골 넣었습니다. 차범근 선수는 136경기 A매치에 나오죠. 그래서 58골.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로서는 제일 많이 골을 넣은 선수가 차범근 선수예요. 58골. 그리고 제일 많이 출전했어요. 홍명보 지금 감독하고요. 똑같이. 2위가 이제 차범근 선수, 3위가 박지성 선수. 박지성 선수는 정말 성실한 선수죠. 박원순 감독이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하지만 아주 팀워크를 이루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11명이 하는 축구에 딱 어울리는 두 개의 신명을 가진 사나이 박지성 선수가 우리나라 축구 선수로서는 역대 최고의 선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4위가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를 맡고 있는 1m 90의 김민재 선수. 5위가 이영표 선수. 초롱이라고 하는 아주 꾀돌이죠. 아인트호벤, 토트넘 또 하여튼 캐나다에서 활약을 했던 이영표 선수가 5위. 6위가 홍명보. 홍명보 감독은 참 2002 한일 월드컵 대회 때 4강 이룰 때 주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회 때 동메달을 일궈낸. 그러나 2014년이죠. 브라질 월드컵 대회 때 결국은 1무 2패로 순환을 겪었죠. 지금도 정말 감독이 됐습니다만은 이거 2027년 1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북중미 월드컵을 어떻게 잘 치르고 월드컵까지 갈 수 있을런지 그것이 과제가 되고 있고요. 7위가 기성용 선수, 8위가 황선홍, 9위가 이동국 선수, 10위가 설기현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리 올림픽이 이제 끝난 지가 일주일이 됐습니다만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아주 이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 깜짝 스타가 누굽니까? 사격 선수 여자 10m 권총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김예지 선수가 깜짝 스타가 되지 않았어요? 미국의 MBC가 선정한 파리 올림픽 10대
화재성 스타의 바로 김예지 선수. 김예지 선수 까만 이 유니폼 뭐에다가 또 코끼리 이 인형 뭐 자기 5살 된 딸이 그 선물한 그걸 갖다 벨트에 차고 그래가지고 아주 뭐 그 대단한 그 참 스타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 엑스 소유진 머스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혜재 선수에게 따로 연기할 필요가 없는 정말 액션 영화에 캐스팅할 수가 있는 선수다. 이렇게 댓글 올릴 정도로 김혜재 선수가 정말 지금 사람 발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하고 좀 광고 아주 대박입니다. 대박.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얼마나 기분 좋아요. 김예지 선수. 그 10m 권총에서 금메달은 그 오예진 선수가 차지했잖아요. 금메달을 딴 오예진 선수보다는 지금 은메달을 차지한 그 김예지 선수가 아주 세계적인 그 화제의 스타가 돼가지고 지금 뭐 광고하고 뭐 드라마 뭐 하여튼 지금 뭐 하여튼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화권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또 보도한 거 보면은 파리 올림픽에서 데뷔전을 치른 선수 가운데 빼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 5명을 추려서 보도했는데 그 가운데 또 김예지 선수가 들어갔어요. 김예지 선수는 하여튼 은메달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뭐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차지했잖아요. 금메달 따는 선수 얘기는 없고 그 김예지 선수가 이렇게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도 김예지 선수에 대해서 아주 그 메달 삭발과 관계없이 김예진의 SF 암살자의 그 스타일이다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다시 한번 또 김예지 선수에 대한 얘기를 크게 다루고 있다는 거. 이거 뭐 얼마나 기분 좋아. 이게 바로 스포츠입니다. 얼마나 재미있어요.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유빈 선수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삐약이 신유빈 선수 지난 파리 올림픽 대회 때 14경기에 나왔어요. 여자 단식 나왔죠. 여자 단체에서 동메달 따냈잖아요. 그리고 혼합복식에서 임종훈 선수가 동메달 2개를 따냈잖아요. 그런데 또 이 경기 중에 어머니가 해준 바나나 먹는 거 그리고 더우니까 머리에 그 얼음 이렇게 그로 이제 식히는 거 그런 장면을 아주 얼마나 예뻐요. 그러다 보니까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가 모델로 지금 뭐 빙그레 우유는요 완전히 뭐 저도 이렇게 훨씬 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빙그레 우유한테 무슨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건 좋잖아요. 여기에서 뭐 굉장히 많은 돈으로 광고 모델이 되는데 이거는 뭐 대박입니다. 대박. 이거 뭐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고 있잖아요. 빙그레 바나나 우유 맛. 이게 대박이에요. 이거 바로 이런 거죠. 거기에서 모델료 가운데 1억을 한국 초등학교 탁구연맹에 기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선수들의 해외 전지훈련할 때 쓰라고 말이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도 삐약이 선수에 대해서 아주 특히 삐약이가 경기 중에 이 간식 먹는 것이 아주 좋았고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나도 팬이 됐다 이렇게 대통령이 할 정도니까요. 아주 신유빈 선수가 참 인기가 좋고요. 그런데 이번 이 1억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게 연봉 가운데 일부를 갖다가 좋은 일이 많이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이것이 아주 훈훈하고 말이죠. 바로 이게 얘기거리예요. 얼마나 신나요. 이거 좀 보고 계신 시청자들 신나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사회를 밝고 또
스포츠가 바로 이런 거죠. 자신감을 넘치고 긍지를 가질 수 있고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유빈 선수가 이제 20살입니다만 신유빈 선수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못 갔어요. 그 이유 뭐냐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국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 정부가 그저 운동선수로 해가지고 무슨 뭐 결석하면 안 된다. 학습권 보장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신유빈 선수 탁구 선수로서 성공하고 싶은데 학교로 가면은 공부 다 하고 연습하라니 그거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신유빈 선수가 고등학교 입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참 어떻든 간에 신유빈 선수 대한항공 소속으로 아주 이제 20살입니다. 근데 지난 파리 올림픽 때 14경기를 했으니 아유 어떤 날 하루에 2게임씩 치르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 근육에 미세 파열로 해가지고 의사가 한 달은 휴식을 해야 된다.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휴식을 취한다는데 아유 하여튼 삐약이 신유빈 선수 때문에 보면 볼수록 예쁘잖아요. 얼마나 신납니까?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십시오.